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문고 제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격쟁 제도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고는 임금이 계신 궁궐 근처에서 북을 치는 것이지만 격쟁은 임금의 지방 행차 시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행정부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것을 유튜브 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없었던 파격의 공개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 마지막 날 부산에서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정조임금 때 시작한 격쟁 제도를 언급하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매서운 경고를 가했습니다.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주민이 징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징소리 한 번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계심. 그것이 바로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써온 보고서의 의미조차 모르는 무책임한 공공기관 책임자를 향해 도둑놈 심보라 질타하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두리였던 성남시. 성남시장에서 시작하여 내란의 흔적이 남아있던 용산 집무실을 거쳐 청와대 집무실에 입성한 오늘까지 대통령은 단 한순간도 이 격쟁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다시 등장한 격쟁의 화두.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격쟁과 관련한 15년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슬퍼런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격쟁의 현장에는 성역이 없었습니다.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사건부터 본처와 첩의 시비를 가려달라는 간절함, 그리고 생사조차 몰랐던 아버지를 확인해달라는 피 맺힌 절규까지 온갖 상소들이 잇따랐고 정조임금은 재위기간 동안 무려 1300여 건의 격쟁을 하나하나 직접 받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정조임금 시대는 우리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이자 번영의 기틀을 달성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왕에게 닿는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나라는 소통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격쟁의 징소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조선시대의 징 대신 스마트폰과 SNS라는 디지털 꽹과리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실의 벽을 허문 다음에 핸드폰 SNS를 가리켜 현대판 격쟁의 징이라 선언했습니다. 시민이 메시지를 보내면 시장이 즉시 답하고 현장으로 공무원을 급파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성남을 만들겠다던 시장의 약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방의 시장 이재명이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자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로 이어지게 된 격쟁 정치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실제 벌어졌던 생생한 디지털 격쟁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31일 모두가 가족과 함께 쉬던 마침 설날 당일 밤이었습니다. 성남 태평동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울린 한 시민의 트위터 메시지. 시장님, 가로등이 꺼져 있어 너무 무섭습니다. 20글자 남짓되는 짧은 글로 전해진 현대판 격쟁의 징소리가 울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이재명은 그 즉시 해당 구청장과 동장을 디지털 광장으로 소환했습니다. 시장은 단호했습니다. 동장님, 지금 바로 현장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안에 수리 완료 보고하십시오. 평소라면 며칠 걸렸을 행정의 문턱이 시장의 직접 지시로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3시간 뒤 시장의 휴대폰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가로등,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공무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구 하나를 갈아 끼운 사건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낮은 목소리에 권력이 즉각 반응하는 행정의 혁명이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징소리를 챙기자 잠자던 공직사회가 깨어났고 성남의 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 대접을 받는 나라, 이재명의 격쟁 정치는 그렇게 골목길 가로등 불빛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임금이 흑산도 백성 김희수의 꽹과리 소리에 답해 3일 만에 민원을 해결했듯 이재명은 성남 태평동 골목에 꺼진 가로등을 3시간 만에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주권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치유의 정치였습니다. 이재명의 파격적인 행정은 성남을 넘어 경기도에서 더 거대한 폭발력을 발휘했습니다. 누군가는 전례가 없다며 뒷걸음질치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세게 저항했지만 이재명의 징소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한 계곡의 불법 시설물들을 단숨에 걷어낼 때 그는 떨고 있는 공무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여러분은 도민만 보고 가세요. 그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경기도의 계곡은 수십 년 만에 도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압권은 닥터 헬기였습니다. 시끄럽다. 먼지가 날린다. 이른바 님비 현상에 막혀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 환자들이 하늘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이재명 도지사는 다시 한번 징체를 쥐었습니다. 소음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그는 경기도 내 모든 학교 운동장을 응급 헬기 이착륙장으로 개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원이 두려워 주저하는 관료주의를 깨부수고 닥터 헬기는 비로소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로 당당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징과 꽹과리는 용산의 낡은 관료주의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징을 들고 다니는 태도 자체가 행정의 본질이다. 2025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류 뒤에 숨은 공직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자기가 써놓은 보고서 내용을 자기도 모릅니까? 모르면 모르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지려는 태도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대통령의 매서운 꾸짖음. 그것은 보고서의 숫자와 도표 뒤에 숨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료주의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알맹이 없는 검토하겠다는 말장난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의 눈물을 모르는 보고서는 종이 낭비일 뿐이라며 적당히 시간 때울 생각이라면 그만두라는 서슬퍼런 일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업무 보고에서 터져나온 대통령의 매서운 꾸짖음은 15년 전 성남 태평동의 가로등을 밝히던 그의 마음이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당히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서류가 아닌 바뀐 현장의 사진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징소리가 두렵지 않느냐고 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은 관용의 시간이 아닙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교체한다는 서슬퍼런 경고이자 최후 통첩입니다. 조선의 정조임금이 격쟁을 통해 기득권 관리들을 견제하고 오직 백성만을 위한 왕권을 세웠듯이 오늘날 대통령은 국민의 징소리를 빌려 공직사회의 거대한 벽을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현장의 증거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 빌린 권력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행정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행정입니다. 6개월 뒤 공직자들이 들고 올 현장의 사진은 단순한 실적의 보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주권자들이 친 징소리에 행정부와 공공기관 관리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깨어있는 이들의 시선에 의해서 올바로 기록됩니다. 대통령이 관료주의의 벽을 깨부수는 동안 우리 주권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깨진 벽틈 사이로 정의의 빛이 제대로 스며드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 역시 그 감시에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6개월 뒤 약속이 이행되는 그 현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이 시대를 깨우는 가장 큰 징소리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실 분들은 채널을 구독하고 주권자의 시선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징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선으로 끝까지 감시해 주십시오. 구독과 영상 공유는 이러한 주권자의 감시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